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질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헷갈림. 되게 헷갈립니다. 이거. 저도 이거 할때 아직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100%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반론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의 의견이다 이렇게. 제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생각이.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뭐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간접적으로 좀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확인까지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흔히 알고 있는 EFA 탐색적 요인 분석이죠. 요거랑 CFA 확인적 요인 분석이죠. 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론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는 거라서 요 두 개를 이제 그냥 우리가 논문 쓰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써먹느냐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나눠서 구조 방정식이 아니다 이런 모델이 있고, 지금 내가 가설 검증하려고 하는 모델이 구조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큰 두 가지 모델로 한번 나눠 봐야 됩니다. 자, 나눠 가지고 구조 방정식이 아닌데 내가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서 요인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SPSS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요인 분석을 할 거란 말이죠. 요인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측정 도구를 어디서 인용을 해온 거다. 인용을 해온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조 방정식 모형이 아닌 상황에서 SPSS 같은 프로그램에서 요인 분석을 할 때 대부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이때는 이 요인 분석을 이꼬르 오로지 탐색적 요인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도 막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EFA라고 저도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용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인용한 거는 측정 도구가 예를 들어서 이 도구가 이런 요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요인들은 이런 문항으로 막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항들이 다 뺑뺑이를 막 직각회전 같은 거 막 돌려가지고 보니까 얘네들은 요쪽으로, 얘네들은 요쪽으로, 얘네들은 요쪽으로 이렇게 묶이는 게 맞더라. 이거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해요, 대부분. 근데 이런 아저씨들이 개발을 한 거를 내가 인용을 해와서 진짜 이렇게 내 연구 대상에 내 데이터로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요인이 분류가 되더라 라는 것들을 아무리 구조 방정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무리 SPSS에서 요인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자체가 탐색을 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고 있는 짓거리잖아요. 그래서 확인은 결국은 CFA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SPSS에서 하는 요인 분석이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확인적 요인 분석이더라 이거죠. 그럼 탐색적 요인 분석은 뭐냐? 이거는 이제 내가 도구를 개발할 때 주로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요인 분석을 할 때 탐색적으로 한다. 그러면 확인적과 탐색적의 차이가 뭐냐? 이제 SPSS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사용했을 때 확인적과 탐색적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제 주로 책을 보니까 무슨 뭐 주성분 분석이다, 주성분, 그리고
베리맥스 직각 회전을 한다. 베리맥스 요거 BARI 맞죠? 베리맥스 직각 회전을 한다. 요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 빨래판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진짜 직각으로 돌려요. 직각으로 막 돌려가지고 제자리로 코끼리 코에서 10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와야지 남의 집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분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딴 거 없어. 그냥 오로지 나는 분류만 하겠다. 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주성분 분석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대 우도법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우도법이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높은 확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묶여야 가장 잘 묶인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가장 높은 확률을 구하는 그런 게 바로 도구 개발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성분 분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쓰는, 그리고 아니 다르게도 묶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꼭 이렇게 묶여야 돼?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사각회전을 돌린다든지 뭐 오블리민을 한다든지 프로맥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과 함께 스크리도표를 제시하면서 스크리도표까지도 확인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묶이는 게 가장 좋을까를 계속 탐색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아무리 SPSS에서 요인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구조 방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탐색적 요인 분석이고, 그냥 나는 토마스 아저씨가 개발한 거를, 토마스 아저씨가 개발 안 했다고요? 알아요. 그냥 뭐 마이클 아저씨가 개발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아저씨들이 개발한 이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를 내 연구 대상에도, 내 데이터에도 이렇게 구성이 될까 하는 것을 확인할 때는 그냥 분류만 되는 거 아니에요? 분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에 그냥 직각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제자리로 오라, 이런 베리맥스 회전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게 확인이고 어떤 게 탐색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SPSS에서 요인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SPSS의 카테고리를 찾아봐도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이런 카테고리는 없어요. 그냥 요인 분석이에요. 요인 분석 이게 어디에 있느냐? 차원 감소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을 거예요. 차원 감소를 왜 차원 감소 안에 이 요인 분석 차원 감소라는 카테고리 안에 요인 분석을 넣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얘네들을 뭐 평균화 시키든 뭐 가장 높은 값을 집어넣든 합산을 하든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 값을 이 요인한테 줘서 앞으로는 이 요인만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이렇게 한 차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원 감소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그 구조방정식의 경우를 봐야 됩니다. 구조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구조방정식을 모형으로 여러분이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이 모형이 이론적 근거가 있다, 이거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구조방정식은 개념 간의 구조적인 복잡한 관계잖아요. 구조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이 단편적인 관계들은 다 선행연구에서 벌써 검토되었다, 분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된 이 도구들까지도 다 검토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인용해 온다는 건 인용을 다 해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도구들이 전부 다. 그러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요인 분석은 반드시 확인적 요인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 이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에 들어가려면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적합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적합도를 맞춰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이 도구들 다 모아놓고 하는 측정 모델에서 적합도를 또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도구마다 CFA를 해서 또 측정 적합도를 다 개별로 다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전체를 맞추고, 그렇게 들어가서 구조 모델의 적합도를 맞춰서 모수치 추정을 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CFA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하는 이 확인적 요인 분석하고 다른 프로그램 SPSS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 확인적 요인 분석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결과도 다르게 나와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 하더라도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 분석은 그 룰이 있어요. 그 공식이 따로 있고 그 로직이 달라요. 자, 이런 로직에 포함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뭐 구조방정식 모형을 한다? 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안 한다부터 해볼게요. 구조 모형이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구를 인용해 왔다. 자, 그래서 SPSS에서 요인 분석을 한다. 그럼 이거는 무슨 요인 분석이겠습니까? 확인적 요인 분석이겠죠. CFA가 되겠죠. 자, 그런데 SPSS에서 요인 분석을 하고 다시 말해서 CFA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에이모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가지고 구조방정식용 CFA를 또 한다?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요때 SPSS에서 했던 거를 탐색적 요인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주성분 분석과 직각 회전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확인적 요인 분석이에요. 확인적 요인 분석을 두 개 했어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내가 가설 검증하는 게 아닌데 구조방정식용 로직에 해당되는 CFA를 내가 뒷단에서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공식이에요.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연히 같은 결과 나올 수도 있죠. 뭐 데이터가 너무 흔해 빠져 있고 뭐 그러면 이제 같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구조방정식용 CFA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설 검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확인적 요인 분석은 구조방정식용 CFA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꼭 여기 있는 SPSS 같은 데서 또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요거는 탐색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할 필요 없겠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는 경우는 달라요. 개발하는 경우와 한 논문에서 개발도 하고 바로 적용하는 이런 논문은 달라요. 자, 개발을 하는 경우는 자,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죠. 어디서? 자, 그것도 개발하는 경우는 내가 이게 전문가용이냐 아니면 뭐 일반인이나 소비자용이냐에 따라서 요인 분석을 할 필요도 있고 할 필요도 없고 막 그래요. 그건 제가 따로 강의를 하겠지만 개발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 대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측정을 해서 SPSS나 이런 데서 요인 분석을 하면서 탐색적으로 하면 되겠죠. 최대 우도법 같은 거 써가지고 뭐 프로맥스나 뭐 오블리민이나 이런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하면 되겠죠. 스크리도표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분류를 해서 대부분 마무리를 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취하죠. 만약에 전문가용이다 이러면 다른 델파이 같은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로직이 많아요. 자, 그런데 만약 개발을 해서 바로 적용을 한다. 근데 이 적용하는 모델이 구조방정식 모델이다. 라고 하면 탐색적으로 개발한 것을 여기 구조방정식 모델에 맞는 CFA를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EFA를 하고 CFA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해서 적용하는 경우. 개발할 때는 EFA를 하고 적용하는데 적용하는 그 모델이 구조방정식 모델이라면 EFA와 CFA가 여기는 진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CFA하고 측정 모델 분석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하고요. 이때 말하는 CFA는 도구별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변수 계산을 이렇게 이제 차원을 감소시킨 그런 도구들만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CFA를 하는 게 측정 모델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적합도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합도를 맞춰야만 구조 모델에 들어가가지고 적합한 모델에서 모수치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